네, 안녕하세요. 일산 애니창아 입시정보과의 박재경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부터 변화되는 미대 입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대는 성적과 실기를 보는 큰 틀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단지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시 모집에서 인원을 소폭 증가했고, 그다음에 상위권 미대에서는 정시, 수능 비중을 높였고, 중하위권 미대에서는 수시를 볼 때에는 실기의 비중을 높이고, 정시를 볼 때에는 수능을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미대 입시의 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 바뀐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현재는 문과, 이과의 개념이 없어졌죠.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보통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새로 생긴 부분이 이 진로 선택 과목 부분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 때문에 생긴 과목인 듯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진로를 고등학교 때 정해놓고 그 진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또는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하자 해서 진로 선택 과목이 생겼는데요. 지금 현재 대학들은 처음 생긴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학교에서 어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발표한 학교들이 많지는 않고요. 발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평가 기준 자체가 평점으로,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를 받았을 때 몇 점을 주겠다, B를 받았을 때 몇 점을 주겠다, 뭐 C를 받았을 때 몇 점을 주겠다, 이 정도로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도 교과 과목으로 선택을 할 때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수학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이제 사회를 해야 되는지 과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제 미대는 사회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사회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술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미술과 관련된 과목들을 이왕이면 선택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 반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애니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실 정시보다는 수시를 많이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학생들을 더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화 애니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시를 더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수시는 크게 여러 방향들인데 크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비실기로 대학을 갈 거냐, 실기 전형, 실기를 보고 대학을 갈 거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학교들마다 수시를 아예 실기를 보지 않고 비실기로만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는 비실기 전형도 선발을 하고 실기 전형도 선발을 하는데 지금 표에 보이는 거는 실기 전형은 아예 보지 않는 학교와 또는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을 다 보지만 인원수 대비를 봤을 때 실기 전형의 인원이 더 많은 경우는 실기 전형 위주로 지금 써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부분을 보면 홍대, 세종대, 순천대학교 이 세 학교는 실기를 보지 않고 비실기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본교는 아니고 세종 캠퍼스에 만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과가 있고요. 여기를 지원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등급 컷이 있겠죠. 지금 화면에 등급 컷을 저희가 설정해 놨는데 이 등급 컷은 절대는 아닙니다. 무조건 이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합격한 친구들의 성적권대를 봤을 때 이 정도 성적권대 또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이 정도 성적권 되는 친구들을 선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기준을 맞춘 거고요. 뭐 이보다 더 잘 나와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서류나 실기에 의해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참고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보통 2.5에서 2.8 정도 나온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홍대, 세종대, 순천향대학교 이 세 학교가 대표적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는 필수 과목이고요. 사회랑 수학, 과학 중에서 잘 나온 과목, 한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 그러니까 과목별로 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 등급을 보는 거고요. 이제 학년비 가중치는 따로 없습니다. 보통 이제 뭐 1학년 때는 조금 못했어도 3학년 때 잘해서 3학년 때 퍼센테이지가 많이 들어가면 더 유리한 부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대학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치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적 관리를 잘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르죠. 미대라기보다는 공대 개념의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성적 반영되는 걸 보면은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이렇게 과학, 이과 과목 계열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차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차 등급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 2, 3학년 가중치는 따로 없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사회, 수학까지 과목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좋은 친구들을 선발하겠다라는 전형입니다. 다음은 이제 3에서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학교인데요. 학교를 살펴보면 한성대학교, 경기대학교, 상명대학교, 천안, 공주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3에서 4등급 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항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부분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한성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과목을 보면 국어, 영어, 그 다음에 특이하게 수학이 반영이 되고요. 사회나 과학 중에서 성적이 좋은 과목을 선택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용 지표는 마찬가지로 석차 등급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학년비로 봤을 때는 1, 2, 3학년 따로 가중치 없이 평균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목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입니다. 상명대학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전학년, 전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을 하고 있네요. 진로 선택 과목은 평점에 맞춰서 이제 점수가 매쳐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좋은 평점을 받는 게 유리하시겠죠. 자,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과, 전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에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 중부대학교, 대진대학교, 호서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4에서 5등급 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명지대학교는 국어, 영어 과목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조금 실기 전형을 새로 신설을 하면서 실기의 비중이 높은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과목은 국어, 영어만 반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석차 등급 가중치 없습니다.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중에서 상위 15개 과목, 보통 저희가 수시에 반영되는 학기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5학기가 반영이 되죠. 이 5학기에서 상위 15개 과목이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진대학교도 명지대학교처럼 국어, 영어 과목만 반영이 되고 있고요. 호서대학교는 상위 3개 교과 전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중에서 우리 친구가 학기 중에서 제일 잘 나온 학기 과목을 이제 3개 전 과목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남서울대학교는 총 15과목, 학기별 3과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5학기이기 때문에 각 학기당 제일 잘 나온 과목 3개씩을 반영을 해서 총 15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5에서 6등급 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인데요. 백석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대전대학교, 모건대학교, 청주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위 15개 과목이 반영되고 있고요. 예원예대는 전 교과목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대전대학교는 이제 8과목인데 특이하게 국어, 영어는 비중이 30%씩 반영이 되고 수학, 사회, 과학은 20%씩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중에서 잘 나온 과목 8개를 반영을 하는데 그 반영되는 비율이 국어, 영어 점수는 30%, 그다음 수학, 사회, 과학은 20%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모건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수 단위가 높은 학년별 4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수 단위는 일주일에 듣는 수업 일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국어가 일주일에 4번을 들으면 이수 단위가 4단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이수 단위가 높은 겁니다. 이런 과목들을 관리를 잘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성적이 반영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이수 단위 높은 과목들을 이제 4과목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되네요. 진로 선택 과목까지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학교가 학년비 가중치가 없는데 학년비로 따져서 보는 학교들이 남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예원예대, 그 다음에 모건대학교 이 세 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에 따라서 학년비로 조금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 실기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기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유리한 학교들이겠죠. 건국대학교, 글로컬과 세안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실기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한 학교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5학기 중에서 제일 잘 나온 학기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성적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부분은 이제 학생부 환산 점수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제 수시 전형을 어머님들이 찾아보시다 보면 뭐 성적이 40% 들어간다, 50% 들어간다, 30% 들어간다. 그럼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비중이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학교들마다 이제 살펴보시면 이미 등급은 정해져 있죠. 우리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라는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 등급마다 점수를 정해놨습니다. 학교별로. 우리 학교에 왔을 때 1등급 받은 아이들은 몇 점을 주겠다. 2등급 받은 아이들은 몇 점을 주겠다. 이렇게 다 정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내신 점수에서 1등급과 등급이 떨어질수록 점수 차이를 보시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30%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질 반영 비율은 30%보다 적고 오히려 실기의 비중을 높인다거나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이 학교를 가려면 몇 등급 정도 나와야 되는지 또는 이제 그 학교에서 원하는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다 이 정도를 보기 위한 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살펴보시면 홍익대학교 설명을 드릴게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그 학교는 이제 본교. 우리는 원래 세종 캠퍼스를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본교 기준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본교는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5점, 3등급이 89점.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는 크게 없는데 3등급부터 점수 차이가 조금 벌어지죠. 결과적으로 홍대에서 지원을 하려면 홍대에서 희망하는 내신 성적은 1.5에서 1.8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등급에서 2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이 홍대를 지원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예종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한예종은 이제 내신 점수를 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큰 힘을 주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도 1차, 2차에 나눠서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신에 큰 힘을 실은 건 아니라서 보시면 뭐 1등급이 9점, 2등급이 8점, 3등급이 7점 이렇게 미비한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를 보시면 한성대학교는 보통 이제 2등급에서 4등급 조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점수 차이를 보시면 뭐 1등급은 400점 만점일 때 2등급이 380점, 3등급이 360점, 4등급이 340점 이 정도 안에 든 친구들은 지원을 했을 때 크게 점수에 차이가 없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에서 이제 4, 5등급 선?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게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들과 만화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같이 이제 학교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점수차가 이제 3에서 6등급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준비하는 아이들 성적권은 한 3에서 4.5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에서 4, 4.5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제 내신 성적을 살펴보시면 1등급일 때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등급 98, 3등급 96, 4등급 94, 5등급 90점. 5등급까지 가더라도 사실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죠. 근데 6등급부터는 80점대로 떨어지니까 이제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1등급을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4등급이 94점, 5등급이 90점, 6등급이 80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워낙 실기의 비중이 높은 학교다 보니까 성적이 4에서 6 정도 돼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4에서 5등급, 6등급 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데 점수를 보면 4등급일 때 70점, 5등급이 60점, 6등급이 50점, 10점씩 떨어지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기의 비중이 높은 학교니까 이 정도 성적권대의 친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도 실기가 80% 되는 학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5에서 8등급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위주의 전형,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대학을 봤을 때에는 수능의 비중이 높아진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에다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의 전형이 30% 이상으로 확대됐다라는 거, 요거 부분이 있고요. 수능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영역, 그다음에 이제 영어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라서 일단은 국어, 수학, 탐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고 수학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는데 국어의 공통과목은 독서랑 문학은 모든 친구들이 다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선택과목,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수학도 수학 1, 2는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탐구 과목은 이제 문과, 이과의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회 과목으로 2과목을 하셔도 되고 과학 과목으로 2과목을 하셔도 되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평가 방법, 이제 대부분 상대평가죠. 절대평가로 하는 과목이 영어랑 한국사 이렇게 2과목은 상대평가로 하고 있네, 절대평가로 하고 있는데 제2외국어랑 한문까지도 절대평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EBS 연결,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EBS로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 연기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조금 축소가 됐네요. 50%로 축소가 됐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EBS를 활용을 해서 수능 관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학교별로 수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국어랑 탐구의 관리입니다. 이제 영어는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절대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내신처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미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점수가 1등급을 받았을 때 몇 점, 2등급을 받았을 때는 몇 점 이렇게 점수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비중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어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국어나 탐구의 과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학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학을 잘할 수 있으면 수학 관리를 하시면 되고 탐구를 잘할 수 있으면 탐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응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우리 친구들이 불필요한 과목, 어차피 반영이 안 되는, 성적이 반영이 안 되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안 보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과목을, 주요 과목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국사까지는 모두 다 응시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마다 가산점 또는 감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응시는 하셔야 되는 거고 응시한 점수를 가지고 가산점 또는 감점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사는 4등급 이상, 여기서 4등급이라고 하는 건 50점 만점에 25점 이상 이 정도 되는 점수인데 그 정도를 꼭 유지를 해주셔야지만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고 감점 없이 또 학교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홍대, 세종 캠퍼스 말씀드리면 일단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중에서 잘 나온 두 과목이 40% 반영이 됩니다. 영어는 필수 과목으로 20% 반영이 되네요. 한국사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점수도 등급보다는 백분위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백분위라고 하는 건 우리 친구가 3등급을 받았을 때 이 3등급이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냐 4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냐 이걸 나누기 위해서 백분위를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실 때에도 꼭 이 백분위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 이제 등급 컷이고 어느 정도의 백분인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수시로 선발을 하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아이들을 뽑기 때문에 인원수 자체는 2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35%, 영어가 20%, 수학이 35%, 탐구도 과학으로만 봐야 되고 25% 반영되고 있고요. 한국사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는 실기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국어랑 영어랑 수학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 두 과목이 40% 반영이 되고요. 탐구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반영이 되네요. 제일 잘 나온 과목이 20% 반영이 됩니다. 한국사는 응시만 하시면 되고요. 상명대학교 천안은 국어랑 영어랑 수학 중에서 잘 나온 과목이 두 과목 40%씩 반영이 되고요. 탐구는 마찬가지로 한 과목이네요. 한 과목 점수 잘 나온 게 20% 반영이 됩니다. 가산점으로 한국사에서는 가산점이 있고요. 한성대학교도 대부분의 아이들을 다 수시로 선발을 하고 정시에서는 4명 정도 되는 인원만 선발을 하고 있고 수능 위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점수만 보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가 35%, 그다음에 영어가 25%, 수학이 25%, 그다음에 탐구가 들어가는데 한 과목 15%, 그다음에 한국사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와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점수만 보내요. 국어 50%, 영어 50%, 한국사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랑 수학 중에서 잘 나온 과목을 한 과목 50% 반영을 하고요. 영어는 30% 반영을 하고 있고 탐구는 두 과목 중에서 잘 나온 과목 한 과목이 20% 반영됩니다. 여기는 한국사 감점 제도를 채택하고 있네요. 대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잘 나온 과목 두 과목이 40%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한 과목 2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응시만 하시면 되네요.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국어, 영어, 탐구, 사회 과목 중에서 잘 나온 두 과목이 50% 반영되는데 사회는 그러니까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네요. 남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잘 나온 2개 영역이 50% 반영되고 있고요. 대전대학교도 50%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도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잘 나온 과목 두 과목 40%씩, 그 다음에 탐구 과목 한 과목만 20%. 한국사는 동점자가 나왔을 때 동점자 가르는 기준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대학교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에서 40% 두 과목 반영되고요. 탐구 과목, 잘 나온 과목 한 과목이 20% 반영되고 있습니다. 호서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에서 35%씩 두 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탐구, 잘 나온 과목 한 과목이 30%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원예대는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잘 나온 거 한 과목이 40%, 탐구가 40%, 특이하게 한국사가 20% 반영이 되고 있네요. 청주대학교는 4과목 중에서 3개 영역이 이제 평균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똑같은 분이 들어간 거고요. 공주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중부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잘 나온 거 35 두 과목 반영되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 한 과목만 30%.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에서 마찬가지 두 과목 잘 나온 과목이 50%, 그 다음에 탐구 과목 한 과목이 50% 반영됩니다.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은 반영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영어 또는 국어, 영어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어는 보통 수능 3등급 정도 되는 기준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변화하는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미대를 준비할 때 중요한 건 물론 실기 중요합니다. 미대는 실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만큼 또 중요한 건 성적입니다. 성적이 잘 받으면 실기까지 받쳐주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엄청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설명회를 듣고 조금 슬기롭게 성적 관리도 하고 실기 관리도 하는 그래서 멋진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